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하고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원과 위치의 관계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특별히 원하고 직선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 즉 접하게 될 때 우리 조금 더 관심 있게 수식 전개에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특별히 앞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접선의 방정식은 무엇이냐면 원하고 직선하고 한 점에서 만나게 될 때, 그쵸? 그렇게 될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원뿐만 아니라 어떠한 함수, 그쵸? 어떠한 함수 fx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은 세 가지 케이스로 주어져요. 자, 첫 번째는 지금과 같이 fx 함수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 함수 위에 있는 어떠한 x1, y1 이런 식으로 함수 위의 점, 그쵸? 함수와 그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하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수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그쵸? 접선의 방정식도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함수와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하고 그리고 이 밖에, 함수 밖의 점, 어떠한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하여라. 이런 식이 되는 건데요. 자, 1번하고 3번은 다른 거예요. 이 3번에서 주어지는 거는 함수가 있으면 외부의 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1번 같은 경우는 함수 위에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 얘기를 한다. 세 가지 케이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첫 번째, 우리 원하고, 그쵸?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는 원이기 때문에 원하고 원 위에, 그쵸? 원이 이렇게 있으면 찌그러졌네요. 원이, 그쵸? 원이 있으면 그 위에 어떠한 x1, y1이 있어서 이 위에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하여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자, 공식이 이거 같은 경우는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x1, y1이다.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럼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y1, y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사실은 공식을 쓰지 않아도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식을 썼을 때 우리 빠르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이라는 거는 중심의 좌표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쵸? 꼭 반드시 원점에서 출발하려는 법은 없죠. 그쵸? 중심의 좌표가 있기 마련이라서 x-a제곱 그리고 y-b제곱은 r제곱 이 위에 있는, 그쵸? 중심이 지금 보시면 원점이 아니에요. a, b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 여기 보시면은 교재에서도 마찬가지로 틀린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x1-a 그리고 y1-b, x1, y1 대신에 a, b로 들어가는 게 옳은 설명이야. x1-a 그 다음에 x-a, y1-b, y-b 이런 식으로 고쳐서 기억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니라 r제곱, 이거는 ppt가 잘못 올라와 있는데요. 자, 식 고쳐주시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점에 중심이 있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a, b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일반형, 우리 x제곱, y제곱 1차식 상수 형태일 때는 지금처럼 계산을 한다. 사실은요, x제곱 대신에 여기서 쓰이는 거, x제곱 대신에 x1x 그리고 y제곱 대신에 y1y 그 다음에 1차식 x 대신에는 2분의 x 더하기 x1 그 다음에 1차식 y 대신에 2분의 y 플러스 y1 이거를 대입하시면은 아래와 같은 식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들들들들 그냥 외우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 방식을 알아두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기억이 안 나요. 그쵸? 공식이 헷갈릴 수도 있겠죠. 우리 그러면은 2차 판별식은 항상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어떻게 되는 거느냐? 지금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그쵸? 원이 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예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어쨌든 얘는 기울기는 모르더라도 x1, y1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y-y1은 m의 x-x1 우리 직선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직선이랑 원하고 한 점에서 만나면 좋겠다. 2차식을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m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이용을 해서도 사실 공식을 이용은 빠르긴 해요. 자,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계산하는 거, 구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런데 모를 경우에는 헷갈린다. 그럴 경우에는 이처럼 2차식을 이용을 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식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하는데 원이 있고, 그쵸? 우리가 지금 다루는 함수인 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만 주어진 거예요. 자, 어떤 원이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2n 접선의 방정식으로 계산해라. 뭐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해라. 마찬가지로 공식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도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 루트 1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공식은 좀 쓰임새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원의 다른 형태에서도 쓰이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원이 원점에서 반드시 있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에 a, b일 때는 x, y 대신에 x-a, y 대신에 y-b 이런 식으로 대입하시면 위아래 똑같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마찬가지로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시험을 보다가 갑자기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원이 있어요. 그리고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2인 그런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2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집어넣어서 어떻게 된다? 2차식이 0이 된다라는 거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못도 돼요. 사실은 D하고 접하는 거기 때문에 D하고 반지름하고 같다.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상수값을 계산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공식을 모르더라도 지금처럼 2차식이라든지 또는 반지름과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갖고서는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식을 이용을 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1 플러스 m제곱, 여기서 r은 반지름이고요. m은 해당하는 기울기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원점이 아닐 때, 0,0이 아닐 때는 똑같이 x 대신에 x-a 그리고 y 대신에 y 자리에 y-b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를 경우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2차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하고 반지름의 길, 접하는 건 어쨌든 접선이잖아요. 그쵸?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라는 성질을 우리 이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접선의 형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접선의 이 방정식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케이스별로 문제 푸는 거라든지 그리고 공식들 존재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자, 어찌 보면은 가장 복잡한 형태가 이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식이 존재해요. 어찌 보면 공식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모를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공식이 대입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공식이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어떠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함수 밖에서, 그쵸? 원 밖에서 이런 식으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하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과 같은 그림으로 원밖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 사실은 2번 앞에서 기울기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것도 씩 보시면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이렇게 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케이스도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접점이 딱 주어졌을 경우에만 하나의 접선의 방정식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고요. 기울기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함수 밖에, 원 밖에 어떠한 형태가 접선의 방정식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마지막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나요? 공식이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었던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다? 먼저 임의의 이 부분을, 그쵸?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여기를 우리 그냥 x1, y1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x1, y1이라고 생각을 하고 x1, y1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 그쵸?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그쵸? 이것을 그냥 세웁니다, 그쵸? x1, y1이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x1, 내가 세운 이 집선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기, 그쵸? 원 밖에 존재하는 a, b라고 할게요, 그쵸? a, b를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의 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의 식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애초에 x1, y1은 어디 위에 있는 점이에요? 원 위에 있는 점이죠. 따라서 x1 제곱, y1의 제곱은 r제곱, 이것을 만족한다. 연립방정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접점을 이용을 해갖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를 모르지만 그냥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어떠한 기울기를 갖는, 그쵸? mx 그리고 플러스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y-y1은 m의 x-x1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갖고 판별식이 0이 되는, 그쵸? 기울기 m은 몰라요. m은 모르고, 그리고 x1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쓰니까 예. 2번에서 얘기하는 x1, y1은 이 원 밖의 한 점이에요. 제가 앞에서 x1, y1을 써갖고, 자, 두 번째 이거 보시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뭔진 모르지만 그냥 m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함수에서 주어진 그 임의의 x1, y1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세웁니다. 그랬을 때 x1, y1은 점이기 때문에, 주어진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지수는 m 하나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접선이 되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 돼야겠죠. 그쵸? 원에다가 1차식을, 이 직선에 해당하는 1차식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2차식을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이 되는 m의 값을 계산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원과 중심 사이의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 그쵸? 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그쵸? 누구하고 같다?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 m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케이스로 여러분 생각을 하셔서 3번과 같은 경우는 문제를 앞에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조금 식도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앞에 것들에 비해서 조금 복잡한 형태, 다양한 풀이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지금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자, 그래서 문제 우리 보면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 계산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자, 문제 보시면은 1번에 가장 간단한 것부터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다. 여기서의
1,2에서 함수 위의 점에서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계산은 여러분 그대로 1 곱하기 x 따라서 x 더하기 2 곱하기 y 2y는 5 이런 식으로 바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1번은 원점의 중심이 있고요. 2번은 지금 보시면은 원점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네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2에서 지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그대로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더하기 6 마이너스 2에 y 마이너스 2는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점에서 이동하는 것만큼 빼서 여러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개를 좀 할까요?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쵸? 그 다음에 y는 이게 4죠 그쵸?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은 25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4y 상수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5에다가 상수 같이 넘길게요. 마이너스 30은 0이다. 자, 그래서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30은 0이다. 자, 체크하시고요. 자, 원점일 때, 원점의 중심이 있을 때, 원점의 중심이 있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y는 mx 플러스 4가 그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에 접하도록 m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이 해당하는 원에 접하면 지금 이 원은 0,0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 얼마다? 2인 그러한 원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선의 형태를 좀 바꾸면 mx-y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플러스 4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직선이 원에 접한다 그러면 반지름하고 누구하고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0 여기기 때문에 0, 0 그리고 절대값 4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얼마하고 접하는 거니까 반지름하고 같아진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m의 값을 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양수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요. 4가 2배 루트 m제곱 플러스 1 같아지는 거고요. 2로 나누면은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양면 제곱하게 되면은 제곱해서 1 빼게 되면은 m제곱은 얼마가 돼요? 4였다가 3이 돼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까지 우리 풀어봤고요. 그 다음 3번. 자, 1번이 원에 함수가 주어지고요. 함수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하는 거였다면 3번 같은 게 지금 기울기가 주어진 그러한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 x제곱 y제곱은 16이다.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공식 그대로 쓰면은 원점이기 때문에 이동한 거 없고요. y는 mx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떻게 돼요? r이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4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쵸? r 루트 1 더하기 m제곱이기 때문에 얼마? 4 더하기 1 따라서 얼마나? 마이너스 2x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5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방정식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공식을 몰라요. 그쵸? 그럴 수도 있겠죠.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도 풀 수가 있느냐. 그쵸? 기울기가 이랬으니까는 얘를 y는 2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둘게요. 그쵸? 기울기가 마이너스 2x 그쵸? 마이너스 2이면서 어떤 상수값을 갖는 직선으로 두고 이게 그쵸? 이것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0,0이고
반지름이 4인 그런 거죠. 그쵸? 반지름하고 누구하고 같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을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루트 4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00이니까 그냥 00 그리고 절대값 b가 누구하고 반지름인 4하고 같아진다. 따라서 b의 절대값이 어떻게 된다? 4루트 5가 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5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직선의 형태로, 일반적인 직선의 형태로 두고 문제를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 볼게요. 3번은 기울기가 정해진 거고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원이, 자, 원이 있고요. 이것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0,1을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0,1을 지나갈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중 양수인 것은, 그쵸? 원이 있고요.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밖에 이런 식으로 점이 있어서 여기가 0,1이에요. 그쵸? 어떠한 접선의 방정식이 존재하는데 0,1을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림을 지금 잘 못 그렸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 기울기가 양수인 것이 존재한대요. 자, 기울기가 양수인 것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느냐? 0,1을 지나가는 임의의 어떤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그럼 y-2는 m의 x-0, 즉 y는 mx 플러스 2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0,1을 지나가는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 원에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따라서 어떻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또 반지름, 이것을 활용을 해볼게요. 자, 그럼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 자, 이 직선은 이런 식으로 고쳐질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계산을 마저 해보면 절대값, 지금 중심이 0,0이기 때문에 00 그리고 절대값 2. 이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원에 접하는 거니까 반지름하고 같았으면 좋겠다. 1 이런 식으로. 따라서 2의 절대값은 얼마다? 1 플러스 m제곱이다. 그래서 2는 어떻게 돼요? 사실 절대값 없어도 상관없죠. 그쵸? 그래서 m을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을 한 다음에 넘기게 되면은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m 두 개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양수인 값은 했으니까 플러스 루트 3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지금처럼 함수 외부에 점이 있을 경우에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직선 0,1을 지나가는 임의의 어떤 직선을 꾸며봤고요. 그게 접선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간의 거리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갖고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그래서 4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5번 넘어가 볼게요. 5번도 똑같이 지금 보시면은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쵸? 4번은 원점에서 있었고, 자, 이런 식으로 x-1의 제곱 그리고 y-2의 제곱은 9다. 그랬을 때 원밖에 한 점 마이너스 3,5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원 외부의 어떠한 한 점에서 긋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5를 지나가는 어떠한 그러한 모르는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y-5는 m의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y는 어떻게 돼요? mx 더하기 3m 그리고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원에 접하기를 바래요. 자, 4번하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원의 중심은 1,2에 있고요. 반지름은 3이 되겠네요. 자, 이것을 접하여라. 그럼 B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D를 계산을 하면 루트에, 그쵸? M제곱 더하기, 이거 넘기면은 Y, 마이너스 Y 이렇게 오죠. 그래서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분해, 그리고 1 곱하기 X니까 M이 될 거예요. 그쵸? M, 그리고 여기 사실은 넘겨서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Y자 따라서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3M 플러스 5. 이게 어떻게 되어라? 3하고 반지름하고 같은 값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안에를 정리를 하면은 루트가 아니라 절대값 4m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루트는 넘겨서 계산을 하면 이쪽으로 3의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루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양변을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16의 m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4, 3, 12에다가 24m 플러스 9가 제곱을 하면 9에 m제곱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차식하고 상수를 정리를 할게요. 넘겨서 2차식 그러면 7의 m제곱 이렇게 넘길 수가 있겠죠. 9m제곱을 넘겨서 그 다음에 더하기 24m 그리고 9하고 9는 없어지네요. 는 0. 따라서 m으로 묶으면 m의 7m 플러스 24는 0이다. 즉 m은 얼마다? 0이거나 마이너스 7분의 24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m이 0이면 0되고 0되고 없어지네요. y는 5 이런 식이 하나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7분의 마이너스 24면은 y는 마이너스 7분의 24x 그 다음에 넘겨서 정리를 하면은 플러스 7분의 107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같이 함수 외부의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 활용을 해갖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접선, 그쵸? 원의 접선의 방정식, 특별히 사실은 원이 아니더라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도형이라든지 어떠한 그 도형에 해당하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항상 중요해요. 그쵸? 접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는 케이스, 그리고 그 케이스별로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 공부해 보시고요. 어떠한 케이스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공식하고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꼭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접선의 위치하고 지금 접선의 방정식까지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했던 거 우리 원에 대한 것들, 원의 정의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시면서 우리 연습 문제 이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접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꼭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연습 문제 넘어가서 우리 원에 대한 거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1번에서 2점 1,2하고 3,2 이런 식으로 있을 때 1,2나 3,1을 지나고 중심이 y는 2x-1 위에 있다. 자, 그랬을 때 a, b, 그쵸?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 곱하기 r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x-a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식 하나 기본적인 형태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디를 지나간다? 1,2하고 3,2를 각각 지나간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합시다. 1,2 지나가면은 1-a 제곱 2-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3,2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1-2, 3,2 예. 이런 각각의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전개를 할게요. 밑에다가 각각의 식을 나눠서 전개를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b. 상수 정리하면 1하고 4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5는 r제곱이다. 이런 식 하나. 그 다음에 밑에 마찬가지로 a제곱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b. 상수는 9에다가 4죠. 그래서 13이 될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r제곱.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2차식인데요. 다행히 이건 개수가 맞기 때문에 쭉쭉 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r제곱까지 다 없어지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4b까지도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4a가 그쵸? 4a 이런 식으로 났고 이것은 4a 마이너스 8은 0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a는 얼마다? 2다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a라는 거는 중심 어디에 있대요? y는 2x-1 위에 있다. 따라서 y는 2a-1 위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b는 얼마다? a가 지금 2이기 때문에 b는 얼마다? 2 집어넣으면은 3이다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는 2가 나왔고요. b는 3이 나왔어요. 우리 r만 계산하면 되겠죠? 아무데나 여러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까요? a가 2가 나왔기 때문에 집어넣게 되면은 1, 그쵸? 1이 될 거고요. 1 더하기 b는 지금 3이 나왔어요. 3 집어넣으면 똑같이 1이 되겠네요. 이게 r제곱이죠. 따라서 r은 얼마다?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우리 반지름은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루트 2가 되겠다. a 곱하기 2 곱하기 b 곱하기 r. a, b, r은 얼마다? 6루트 2가 될 거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2번. 그 다음에 1번은 복잡해 보여도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점하고 그리고 중심에 대한 수식만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고요. 자, 2번 보시면 왜 접한다. 자, 원하고 원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를 정리를 하는데 4ax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꿀게요. 위치를 y제곱 마이너스 2ay 4a제곱을 여기다가 쓸 걸 그랬네요. 두 번째 식을 순서를 좀 바꿔서 문제를 쓸게요. 4ax 더하기 4의 a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y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 식은 완전제곱식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a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더하기 y 마이너스 a제곱으로 묶을 거라서 a제곱 필요하죠? 양변으로. 그래서 a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위의 식은 원점에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2인 이러한 식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 식은 중심이 2a랑 a에 있고 그리고 반지름은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왜 접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심 간의 거리하고 반지름의 합이 일치하게 되겠죠. 중심 간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루트에 2a에서 0 빼니까 그대로. 그래서 4a제곱 그리고 마찬가지로 a제곱. 이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반지름하고의 거리의 합하고 a 플러스 2하고 같아져라.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양수 a의 값은 일단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할게요. 이게 5a 제곱이 되죠? 그죠? 루트에 자, 5a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다. 따라서 넘기면 이쪽으로 넘기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네요. 4, 4, 4 다 1로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이 값의 양수의 a 값은 인수분해 아무것도 안 되죠. 근해 공식 쓰면은 그쵸? 근해 공식 2a분의 2분의 그쵸? 마이너스 b. 근데 b에 해당하는 게 지금 제가 지어놔서 1이에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게 되면은 5다. 그런데 양수 a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아닐 거고 얼마? 2분의 루트 5 플러스 1 양수 a의 값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뒤에 루트가 조금 복잡하긴 해도 왜 접하는 거 기본적인 성질 이용을 해갖고 여러분 문제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원이 아무래도 2차식이라든지 루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식에 있어서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빨리 푸는 거, 그쵸? 문제 푸시면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에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3,2하고 그리고 어떤 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점 P에서 원, 2의 점까지 최대 거리와 최소의 거리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원에서요. 원이 이렇게 있고 원밖에 어떤 점이 있어서 그쵸? 이 점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라는 거는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이런 거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소거리와 최대거리래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에서 이 원에 이르는 가장 짧은 거리다 그러면은 중심을 연결했을 때 이 직선 거리가 가장 짧아지겠죠. 이만큼이 최소거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최대거리는 여기서부터 그쵸? 점 P에서부터 바깥쪽 이쪽 반대쪽으로 이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대거리가 될 거예요. 따라서 최소거리는 어떻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지금 이 원은 0,0의 원이 있는데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점에 이르는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빠지는 게 최소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반지름만큼 더 더해지는 게 최대거리가 되겠죠. 자, 곱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우리 일단 마이너스 3,2에서 원점까지의 거리 어떻게 되나요? 루트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4 따라서 루트 1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루트 13은 중심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고요. 최단거리는 여기서 얼마를 뺀 거? 반지름이 지금 2죠. 루트 13 마이너스 2. 그리고 최대거리는, 그쵸? 최소거리, 이거는 최대거리는 거꾸로 루트 13에서 반지름만큼 또 더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곱은 얼마다? 루트 13 플러스 2하고 루트 13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13 마이너스 4가 되죠. 9가 두 개의 곱이 될 수가 있겠죠. 4번이 답이 될 거예요. 자, 요 내용도 여러분 그림하고 같이 이해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 직선이 주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3, 4분면에서 교점을 갖는데 3, 4분면에서의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하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교점을 알아야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하겠죠. 자, y값을 넣어서 식을 써보면 x제곱 더하기 그리고 y 대신에 x 플러스 1의 제곱은 25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식을 전개를 하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자, 상수 보시면 플러스 1인데 25 넘겨서 계산을 할게요.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얼마? 플러스 4 마이너스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죠. 예, 플러스 4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x 더하기 4 그리고 x 마이너스 3은 0이다. x는 그럼 얼마예요? 3이거나 마이너스 4인데 자, 문제에서 3, 4분면에서의 교점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누구? 3인 거는 x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면은 교점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일 때 y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에서의 원에서의 교점, 접선의 방정식이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는 25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4x 더하기 3y 플러스 25는 0이다.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교점 계산해서 간단히 접선까지 계산하는 거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5번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자, 5번도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그렇지 사실은 5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수식이 있는데 수식이 뭔가 이상한데 3번하고 같은 문제라니, 그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런 식으로 되었고요. 어떠한 pa, b에 대해서, 그쵸? 루트 a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b-4의 제곱은 이것의 최대값을 계산을 하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a, b는 이 원 위에 존재하는 점이에요. 자, 수식을 여러분 이 조건을 문제를 한번 꽈놔서 그래요. 실제로는 3번하고 5번은 똑같은 걸 묻는 문제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는 거냐? 5번에서 주어진 원을 보시면은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수식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식이에요? a, b에서부터 어디? 3,4에 그쵸? 3,4에 이르는 거리예요. 따라서 a, b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이 3,4에 이르는 거리를 의미하는 식이 바로 주어진 식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이것의 최대값은 자 3,4에서 원 위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중심을 관통하면서 반대쪽으로 그었을 때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은 원에 있는 어떤 a, 원 위의 점에서 3,4까지 이르는 거리를 의미하는 식이다. 여러분 이걸 눈치를 채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최대값 마찬가지로 지금 이 원은 0,0 그쵸? 원점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거리는 어떻게 돼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최대값은 0,0에서부터 3,4까지 거리에다가 얼마만큼 반지름, 이 반지름 1이네요. 그쵸? 1만큼 더한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이거는 5고 1을 더했기 때문에 6이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5번 문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 참 참신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식도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쵸? 수식이라든지 관계를, 점과 이런 관계를 통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연습 꼭 해보시고요. 3번하고 같이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 6번 넘어가 볼게요. 6번 보시면 a는 5,4 그쵸? 5,4에서 1에다가 x-1의 제곱 그리고 y-2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 두 접선이 수직이라고 할 때 반지름의 값은 자, 이것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시보다는 조금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이렇게 있고 원의 외부에 이런 식으로 점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된다?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긋고 점을 좀 더 가까이 이 노란색 점에서 이런 식으로 그었는데 서로 어떻게 된다?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원의 성질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다가 이렇게 긋게 되면 접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 안에 4개 모두 수직이 되겠죠. 따라서 그리고 원의 성질 이거 반지름이죠? R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R 이렇게 무슨 사각형 안쪽으로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6번처럼 어떠한 원 외부의 한 점에서 근 2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나타낼 때 그쵸? 지금처럼 안에 우리 정사각형 모양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성질? 이 점 5,4예요. 5,4에서 중심에다가 이렇게 긋게 되면 안쪽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타나겠죠? 그쵸? 그래서 R값 우리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5,4에서 원의 중심은 1,2네요. 5,4와 1,2까지의 거리 D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5-1이니까 4제곱, 그 다음 4-2이니까 2제곱 얼마인가요? 루트 4, 16에다가 2, 4니까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얼마? R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자, 그래서 1대1대 루트 2가 되겠죠. R은 따라서 얼마다? 루트 10이다 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 우리 루트 10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수식 간단하게 나오죠. 그림 보면서 여러분 이해하면서 문제 풀 수 있는 거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7번 문제 또 같이 볼게요. 자, 7번에서 A는
마이너스 4,0이고요. 그 다음에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2다. 자, 그랬을 때 이 위의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의 최대값은 물어보고 있죠. 원점의 중심 있고요. 0,0.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인가요? 루트 12가 돼서 루트 3이다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원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0 어떠한 점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P를 지나가는, 이 원을 지나가는 굉장히 많은 직선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기울기가 최대일 때 얘 뭐 물어보는 건가요? 접선 물어보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4,0을 지나가는 어떠한 많은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대일 때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금처럼 만나는 거,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가장 클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4,0을 지나가는 직선 우리 m의 플러스 4, 즉 y는 mx 더하기 4m이라는 직선을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접할 때를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거리 d를 생각을 할게요. 접선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누구 반지름하고 같다라는 것을 활용을 할 건데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0,0이기 때문에 x, y 좌표 다 소거 되겠죠. 자, 그리고 절대값 4m이다. 이게 누구랑 같았으면 좋겠다? 2루트 3하고 같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넘겨서 계산하면 절대값 4m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루트 3m제곱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양변을 제곱을 할게요. 절대값하고 루트랑 같이 있기 때문에 제곱하면 16의 m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는 제곱해서 돼서 4가 돼요. 그쵸? 그래서 12m제곱 더하기 12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얼마? 넘어가서 계산하면 4m제곱이 10이다. m은 얼마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어느 거? 더 큰 값. 지금 마이너스 루트 3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 계산을 이렇게 아래쪽 지나갈 때 그쵸? 한 점을 지나가는 접선 두 개가 계산하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큰 값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최대값은 루트 3이 되겠다라는 거. 자, 7번 접선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문제, 풀이 방법은 똑같은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다르죠. 그쵸? 7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4,0에서 이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문제가 물어보는 형태가 다양한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풀이 같이 이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원이 두 개예요. 더하기 30이 0이다. 그리고 자, 두 개의 교점을 A, B라고 했을 때 A, B의 길이를 구하라.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공통현의 길이를 물어보네요. 그쵸? 자, 일단 뭘 계산해 둘까요? 공통현의 방정식 먼저 써봅시다. x제곱 y제곱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y 그대로 나오네요. y에 대한 1차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30 마이너스가 돼서 51이 되죠.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7은 0이다. 먼저 공통현의 방정식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림으로 마찬가지로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위의 식, 아래 식이 조금 더 편하나요? 그쵸? 원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 식을 변형을 해서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상수는 지금 플러스 4가 들어갔으니까 25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0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은 5인 하나의 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 지금 계산을 했죠. 이 노란색 지금 두 개 연립을 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계산했고요. 여기서 계산하고자 하는 거는 교점에서부터 교점까지의 거리, 공통현의 길이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쵸? 자, 뭘 계산하자? 자, 중심이 2,0이에요. 하나의 원이. 그리고 반지름은 5네요. 자, 여기가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계산하자? D 계산할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D 계산하자. D는 어떻게 돼요? 루트, 밑으로 써. 분모로 들어가면은 루트에, 그쵸? 직선이 이 직선 1 더하기 3의 제곱 9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까지니까 2 그리고 3은 0 돼서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D의 값이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5인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15가 되겠죠. 따라서 D의 값은 얼마가 되나요? 계산을 했더니 2분의 3 루트 10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A에서부터 B에까지 이 거리는 지금 D를 계산한 부분이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 루트 10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이용을 해갖고 지금 보시면 수직인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수직인 직각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고요. 계산을 하면은 옆에다가 계산을 할게요. 그림을 다시 그려서 자, 여기가 수직이고요. 이 부분이 5가 나오고 여기가 2분의 3 루트 10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랬을 때 뭘 계산하고 싶은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알고 싶어요. 실제로 알고 싶으면 빗변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여기는 루트에 25, 그쵸? 5 제곱한 거에서 이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4분의 9에다가 10 이렇게 빼기 4분의 90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4분의 100 마이너스 90 따라서 루트 4분의 10에서 2분의 루트 10이 되겠죠. 자, 하나의 변을 계산을 했더니 2분의 루트 10이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는 이거 2배. 그쵸? 지금 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원점 중심에서부터 직선에 이런 식으로 현에다가 긋게 되면은 수직 이등분을 하는 원의 성질 때문에 우리 2배를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2배를 한 12, 루트 1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공통현의 방정식 그리고 공통현의 길이 계산하는 거 같이 한번 봤고요. 다음 9번 마찬가지로 볼게요. 한번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i는 는 0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공통현이 일단 공통현의 직선 이렇게 나왔으니까 공통현 계산해 봅시다. 빼고 x제곱 y제곱 없어지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2x라서 그대로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i 그 다음에 얼마예요? 이거 ay죠. 따라서 더하기 6-ay 플러스 3은 0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공통현의 방정식 계산을 했는데 누구하고 y는 2x 마이너스 1가 수직이다.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얘하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즉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 식 있죠. 이걸 y는 하고 한번 고쳐볼게요. 어차피 기울기만 여러분 보실 거기 때문에 y는 이런 식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6-a로 나눈 이러한 형태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따라서 기울기는 6-a분의 마이너스 1 이게 기울기의 값이 되겠죠. 이게 얼마가 나왔으면 좋겠다?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없어지고 a 값은 4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공통현의 방정식 계산하는 거 그리고 직선의 수직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문제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0번 접선의 길이에 대한 거네요. 원에서 자, 마찬가지로 x제곱 y제곱 더하기 4x 자, 외부에 어떠한 점이 있어요. 3,3이라는 외부의 점이 있어서 이것도 그림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면
원이 있고 원 밖에 이렇게 점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부터 접선에 이르는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 원의 중심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할 거예요. 원의 중심에서 원에 이르는 선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리게 되면 수직으로 만나요. 그러면서 이 길이는 누구예요? 반지름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반지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원의 중심 점이죠. 3,3이라는 점 주어졌죠. 우리 이 길이 D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무슨 삼각형? 가운데 지금 직각삼각형 나타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원을 우리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게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그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자, 상수가 원래 1밖에 없었기 때문에 4 써줘야겠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다. 자,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마이너스 2,1에 있고 반지름이 2인 이러한 원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반지름 2라고 나왔어요. 반지름 2다. R값이 2가 나왔죠? 자, 그래서 2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2,1로 나왔고요. 그 다음 외부의 점은 3,3이에요. 3,3 그리고 1이 되기 때문에 자,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D를 계산을 하시면 루트의 3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 2 그리고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얼마인가요? 5, 25에다가 4니까 얼마? 루트 29다라는 거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이 값은 어디 계산한 거냐면 중심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 D 이게 얼마다? 루트 29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이 부분 그쵸? 점에서부터 3,3까지의 접선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 피타고라스 쓰셔서 어떻게? 제곱 루트 29의 제곱에서 얼마? 2제곱을 빼자. 그쵸?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25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x제곱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얼마다? 5다라는 거. 그래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1번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원에 대한 거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원이라는 도형 여기서 처음에 나왔지만은 처음 나왔는데 문제는 중요해요. 직선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도형이기 때문에 원의 정의에서부터 그리고 성질 그리고 원하고 원의 위치관계, 원하고 직선의 위치관계 케이스별로 다 나눠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원의 직선하고 그리고 접선 계산하는 것까지 사실 원에 대한 게 통틀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이라는 도형 자체가 많이 쓰이고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이 중단원에 해당하는 거 원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나누어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